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정말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진입한 이 시기에 북한이 정말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ICBM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사정 미사일을 쏘아버렸는데, 여기에 미국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분노에 찬 논평을 내놨고, 또 군사적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뭐 전혀 엉뚱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 우려스럽 게 그지없는데요. 자, 미국의 이 원정 상륙 전단들이 크게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북상 중에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또는 외교적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북한이 레드라인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뭐 YTN이나 연합뉴스나 KBS나 이런 데서 다 자를 것 자르고 편집하고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이런 방송 말고, 진짜로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자, 북한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합참이 브리핑을 했죠. 북한이 1월 30일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본의 이지 쪽으로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지 근처에 낙탄을 했는데 800km를 날아가고 2000km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고각 발사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더 가서 일본을 때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2000km나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 꽂히는 속도가 거의 마 15 이상 되는 엄청난 가속 스피드를 보여줄 겁니다. 이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MD 체계로도 막아낼 수가 없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바로 2017년 5월에 화성 12형을 발사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또는 그때보다 더, 그때는 뭐 700km를 날아가고 2000km를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100km를 더 연장했거든요. 사거리가 당연히 늘어난 거가 되겠죠. 그래서 CNN은 이렇게 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12와 유사한 비행 특성이다. ICBM급이다 이거죠.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800km, 고도는 2000km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의 조셉 댐시 국방군사분석관은 이번 미사일이 정상 탄도로 발사될 경우에 사거리는 3,500에서 5,500km에 달할 것이다 라며, 이는 2017년 이후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미사일이 화성 12형과 유사하며 미국 영토인 태평양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500km, 5,500km 이 숫자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 지금 북한이 쏘았던 자강도 지역의 일원의 전략 특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거리를 재보면 괌까지 3,400km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까지는 5,700km예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알래스카의 상당 부분을 타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괌을 완전히 그냥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발사대를 동쪽으로 조금 옮긴다면 앵커리지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 미사일은 미국이 군사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투사를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서 중간 보급을 받는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죠. 이 알래스카를 때리고, 그리고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미 핵 공격, ICBM 공격을 중간에서 일선에서 요격하는 MD 기지죠. 이 MD 기지를 먼저 때려주는 중국의 전초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의 핵심
최고 거점이죠. 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이런 미사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전략군 특구에서 쏘았는데 이 전략군 특구가 위치는 어떤 의미냐? 바로 중국의 방공우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 가서 폭격하기에는 대단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죠. 왜냐? 바로 이 관계지역 건너편에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중국의 미사일 여단이 있습니다. 대공미사일이 있는데 HQ-9 그리고 HQ-16 뭐 이런 단거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죠. 그리고 J-20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JH-7 같은 이런 장거리 전폭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함대라든지 또는 미국의 전투기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타격하기에는 대단히 까다로운, 특히나 폭격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지역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큰 영역에서 보면 그렇고 또 이 지역은 북한이 거의 북한을 북에서 남으로 가르는 낭림산맥이 있습니다. 그 낭림산맥 그리고 낭림산맥에서 압록강 바로 아래로 뻗어져 나오는 강남산맥 그리고 그 다음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규령산맥, 이 낭림산맥,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폭격하기가 대단히 힘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전위로 세우고 야 니들이 어떻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북한이 야 우리가요 앵커리지 바로 때릴 수 있고 그래서 저 미국에서 날아오는 이 수많은 폭격기들 전부 앵커리지에 경유해서 거기서 중간 보급을 받고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그거 우리가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괌 지금 집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거 우리 때릴 수 있어요 라는 매력 공세를 중국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니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저기 열차에 가득가득 우리에게 실어서 보내줘 사치품을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북한은 중국 편에 섰고 중국의 방파제 역할 그리고 중국의 전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미국에게 뭔가 매력을 좀 보여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나에게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제는 포기다. 이제는 그냥 중국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드라인을 분명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넘기 힘든 선은 문재인의 레드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레드라인 안 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뭔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수많은 위반을 행위를 했는데도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켜왔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분명히 레드라인 넘었는데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갔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만화가분이 계시는데 그 만화가분이 그린 4컷짜리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문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도둑이 문이 있는 집을 문을 엽니다. 도둑질 하려고. 그래서 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을 거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를 막 보니까 나의 물건을 가져가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둑이 그걸 또 안고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걸 갖고 나가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또 갖고 나가 버렸어요. 다시 우리 집에 오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시만 하고 이번에는 또 모라토리엄 근처까지 갔다. 똑같은 말이죠. 절대 북한은 문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넘었다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 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휴일 밤인데도, 토요일 밤인데도 정말 이례적으로 국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히 성명을 냈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국무부 대변인은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최근 탄도탄 시험과 같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가 이웃 국가들은 물론 영내 전체에 가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행위다. 자, 문은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모라토리움 근처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그동안의 불법 행위와 같이 이번도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한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문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이번 발사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가 이웃 국가 즉 한국과 일본은 물론 영내 즉 이 동아시아 전체에 끼치는 위협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 분노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완전히 그냥 분노하고 있고 일본의 이 현지 매체들의 분위기를 보면 때리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은 관방이에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고각 발사로 진행되어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궤도는 비거리를 줄이는 대신 고도를 높여 낙하 시에 더 빠른 속도를 내는데 이 때문에 일반적인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더 어렵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는 베이징 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 쏘았다고 해서 어떤 그 다른 소통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항의 성명 또 규탄 성명 이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베이징 이 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항의를 넣었다 이거예요. 맨투맨으로 항의를 넣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왜? MD가 안 되니까. 이거는 워낙 고각 발사해서 내려 꽂는데 이게 중력가 속도가 더 붙어가지고 마하 20에 근접하는 속도로 내려 꽂을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냐? 못 막는다. 그래서 일각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걸 보여줬니 안 보여줬니 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줬지 않습니까? 2000km 밖이 대기권입니까? 외기권입니까? 외기권이죠. 외기권에서 지금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안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참 도대체 뭘 보여줘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하는 걸 봤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2000km가 대기권 내입니까? 아니죠. 외기권입니다.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인공위성이 어디서 작전합니까? 주로 제궤도 위성 500km 작전해요. 2000km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대기권 재진입한 걸 안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면 뭡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ICBM 지금 대기권 재진입한 거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낙하해서 니들이 우리를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1월 초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다탄두 미사일의 탄두가 쪼개져서 그게 기동성 재도립체, 다탄두 기동성 재도립체 하는 걸 또 보여줬죠. 그럼 이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ICBM이 다탄두 미사일이 되고 그 다탄두 ICBM이 쪼개져 가지고 각기 다른 목표를 회피 기동하면서 공격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위협이 아니고 모라토리움 근처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MD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 타격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지금 전역에서는 선제 타격, 적기지 선제 타격이라는 게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연구팀에서 또 사진을 찾아냈는데요. 센티넬 위성의 사진입니다. 1월 30일 날 오키나와 인근에서 이런 대형 군함들이 북상하고 있는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요. 위성 사진에. 이거 지금 사진 두 개를 잘라 붙였습니다. 자, 이거 하나는 아마 또 뉴올리안스급 같은 그런 그 상륙함 같고 이건 미구엘 키스함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10만 톤짜리 이건 이제 2만 5천 톤짜리인데 이게 지금 오키나와에서 북상하고 있어요. 북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북상한다 모이고 있다 이 말이 되죠. 그래서 또 보도자료와 발표들 찾아보니까 실함대가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구엘 키스함이 제7 원정 타격 전단에 배속되어 제7함대의 연안전 기함으로 작전을 시작했다.
제31 해병 원정대의 MV-22B가 미국을 키스하면서 이함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31 에미뉴 해병 원정대, 즉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의 제3 해병 원정군의 전초 부대인 31 에미뉴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돌격 상륙해서 교도보 확보하는 바로 그 세력이죠. 그 부대들이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타고 이함하고 있다, 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미국의 키스함이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연안전 기함, 연안전, 그것도 전국급 시어터라고 했어요. 전국급 연안전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키스함을 기함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7함대 상륙부대의 기함은 아메리카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키스함이라고 하는 원정 특수작전 기지, 이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북한에 대한 강제 진입 작전을 했을 때 거기에 뭐 CCM 같은 특수보트가 들어가고 하는 그 큰 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정 특수작전 기지인데 이게 그냥 갑자기 기함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들어가고 여기에 사령관이 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이 7함대 연안전 이 부대는 어떤 면면들이냐 봤더니 이런 면면들입니다. 일단 45,700톤의 준항공모함이죠. 아메리카함. 여기에 F-35B 스텔스 전투기가 6대에서 12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오스프리, 또 헬기 이런 것들이 뭐 한 20대씩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뉴올리안스함 LPD 18번인데 24,400톤이에요. 이건 그 LCAC라고 공기 부양정 2개, 그리고 헬리콥터, 대형 헬리콥터, 킹스텔리온 같은 거, 이거 3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베이는 뉴올리언스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2척이 있습니다. 애슐랜드, 러시모, 이것도 똑같은 그 클래스인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애슐랜드와 러시모는 이거는 이제 헬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 공기부양정으로 상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양정을 4척을 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독도함이 2척을 실을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4척을 실을 수 있으니까 그 돌격 상륙 능력은 우리 독도함의 2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덩치는 독도함보다 조금 작은데 이거 독도함보다 좀 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미구엘 키스와 함께 이 7원정 타격 전단을 꾸렸고, 또 여기에 지금 이지스함들이 3-4척이 가닥 붙어서 이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륙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병력이 3,000명이 훌쩍 넘죠.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전부 대형 헬기를 실어서 타격시킬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대형 헬기 타고 들어가는 병력만 해도 한 번에 수백 명을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미 해병대 전초 부대를, 아니면 해병대가 타도 되고, 아니면 그린베리가 타도 되고, 아니면 미 육군의 레인저가 와서 타도 되고, 뭐 그거야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편성을 해서 지금 북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송기, 그리고 미국의 공수부대가 와서 일본 공정단, 그러니까 일본 공수특전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 공정단하고 매일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강습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낙하산을 뿌릴까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일본 혼슈에서 계속 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상륙부대들이 대거 결집을 해서 그것도 연안전 기함이라는 10만 톤짜리 미구엘 키스함을 기함으로 삼아서 북상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대가 현재는 북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3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서해로 들어온다, 또 동해로 들어간다 라는 경로가 2가지가 있고, 들어와서 서해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찟한 일이 되죠. 왜? 평양이나 영변이나 이런 데를 바로 강습 타격, 강제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동해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동해 쪽에서 이 평양 지역을 강제 진입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으니까,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동해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무력 시위, 서해에 들어가면은 무력 시위만 하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 동해로 들어가면 뭐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뭐 남해에서 그냥 깔짝거리다 마는 거. 그래서 저라면은, 제가 바이든 대통령 같으면은 진짜 서해로 한번 보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더라도 정말 화끈하게 한번 하고, 그러다가 그 무력 시위 중에
또 북한이 도발하면 진짜로 진입해 잡아와 따 라고 해버릴 텐데 이분은 뭐 좀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래도 계속 지금 북한이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F-35가 칼빈슨 항공모함에 착륙을 하다가 추락해버렸죠. 그래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지금 중국 함대가 와서 건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미국 에브람 링컨 항모전단, 칼빈슨 항모전단이 전부 거기에 묶여가지고 중국 접근 못하게 그거 막고 있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이 항모전단까지 확 들어와가지고 정말 강제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이 그걸 알고 간을 보고 지금 이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나들면서 그 남중국해에 있는 그 항모전단을 북상시켜서 그 남중국해에 중국 구조함들이 들어가서 F-35를 중국이 건지게 만들어주는 양동작전을 해주는 거 아닌가. 왜? 중국이 F-35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걸 가져가고 싶어서. 아무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신의균의 국방TV가 기성 언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런 생생한 현장 소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